의외의 인물이 영입됐어요. 태용호 공사. 사실은 태용호 공사가 쓴 책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태 공사는 경찰들의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한 인물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민낯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태용호 공사가 이번 선거에 나옵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태용호 공사입니다. 그동안 탈북민 주로 비례대표 이렇게 영입이 됐었는데 태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용호에서는 지역구가 영입이 서울에 배치할 생각입니다. 여러 선거 봤지만 비례대표 정도로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이북에서 오신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분들이 비례대표로 영입된 사례는 있을 수 있었지만 지역구 후보로 그것도 서울에서 일각에 따르면 강남, 텃밭, 강남에서 태공사의 지역구 공천이 추진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박성규 전 대변인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이례적인 경우기도 하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경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태용호 씨는 그 황정엽 비서 이후에 제 기억에 가장 고위급 북한 인사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부인도 이른바 김일성 빨치산 세대라고 하는 500룡의 딸이거든요. 교육과정에서부터 자라는 우리 망명 이전까지 유럽에서 외교관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의 생활을 했던 분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거기에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겠어요? 사실은 테러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의 형이 독살 당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경 썼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분이 선거를 하겠다, 또 지역구로 나서겠다 하는 것은 이른바 오픈된 공간에 내 몸 다 던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한 일이다. 저는 굉장히 그 결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결심만큼 본인이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내는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분 쓴 책을 봤어요. 책을 봤더니 고민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묻어 있냐면은 이른바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김정은 중심의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토로하고 있고, 두 번째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강하게 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자식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망명의 가장 결정적인 동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한번 좀 펼쳐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건데, 지금 저분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위험하다였거든요. 북한의 실체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판단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단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입장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의 전략 전술에 대한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서 태용호 공사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이분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윤 선생님 선거 많이 또 취재도 해보시고 전략도 컨설팅 많이 해보셨겠지만, 선거에서 인재를 영입하고 어디 지역에 어떤 후보를 낸다는 건 이른바 바둑으로 따지면 포석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권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쩌면 태용호 공사의 이번 출마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이, 사실상 현 정권과 여권에서는 국제사회의 기류와도 다르게 북한과의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금강산 강간을 지금 이 시국에도 재개한다라는 게 현 정부 장관들의 공식적인 발언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공사가 굉장히 좀 비판적이잖아요. 지금은 북한과 이렇게 저자세로 친해질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많이 해온 인물이지 않습니까? 한국당 사람들 전부 다 비판적이니까 이건 별 다를 게 없는데, 참 저도 되게 흥미롭게 봤었어요. 태영호라는 사람을 이번 총선에 우리가 후보로 낸다라는 거는 이 전체 선거의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키는데 한국당에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강남 지역에다가 출마시킨다라는 건, 강남은 사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무조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의미 있는 사람 혹은 이제 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데인데,
솔직히 말할 때 제가 태영호 공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탈북자, 옛날식으로 치면 귀순용사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되게 세련된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인텔리. 막상 선거에 나갔을 때 유권자들이 찍어줄 것인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 되게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크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전체 선거에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태공사 영입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장영 교수님, 지금 대통합신당, 이른바 보수통합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신당의 당명이 잠정적으로 결정됐어요. 기존에는 통합신당인데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대통합신당. 당명도 잠정적으로 결정됐는데 황교안, 유승민, 황교안 두 분 아직 안 만나셨죠?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주말 동안에 굉장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 월요일 아침에 이슈가 될 정도로 나는 뭐 출마도 안 하겠다, 공천권도 내가 갖지 않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대신 내 사람들만 좀 지켜달라라는 이런 자세로 한국당과 함께 통합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주말 동안에 황교안 대표도 종로 출마하겠다 비리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황교안 대표도 종로 나가냐 마냐 하신 당대표도 이러고 있는 상황에 바깥에 있는 보수의 작은 당이지만 대표가 와서 난 다 내려놓겠다. 이 와중에 더 큰 당에서 손을 크게 안 내밀면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통합 출신은 급문살을 탔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또 같이 통합된 뭐 공천 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난관이 굉장히 있고, 전 무엇보다도 사실은 제일 큰 숙제가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끼리의 어떤 앙금이랄까 아니면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통합이 될까 사실 저는 더 큰 숙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 이름은 총선 이후에 수정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 이름에 대한 거론을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16일 날 같이 통합 출범을 하겠다고 하는데 4월 정도 진짜 얼마 남았어요. 근데 구체적인 어떤 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좀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통합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보수 입장에서. 하지만 앞으로의 숙제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